방정식과 부등식,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9가 0, 이런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식은 인수분해가 또 가능한 꼴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t는 1 또는 t는 9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t를 x제곱으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t제곱은 1 또는 t제곱은 9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원래 4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풀마 1, 그 다음에 x가 풀마 3, 이렇게 네 가지의 해가 나오고요. 이 네 가지가 곧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가 되는 거니까 모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절대값을 씌워서 그 값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1, 마 1, 3, 마 3을 더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8,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엔 해법이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이 있으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간다.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 떠오르지 않으면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조립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주어진 이 식 같은 경우엔 조립제법으로 가기가 더 용이할 것 같죠. 인수분해가 마땅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가려면 x에 뭐가 들어가서 x자리에 뭐가 들어가서 는 0으로 만드는 그런 x값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 보이는 게 x가 1일 때 x가 1 대입해보면 1 세제곱에 2a 더하기 1에 1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1제곱에 1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개해봐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2a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해보면 요게 는 0이 됩니다. 그렇죠. 는 0이 됩니다. 그래서 x가 1이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의 근을 찾았으니까 조립제법 이용해보면 2a 더하기 1 a 더하기 1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고 여기에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려오고 곱해져서 1, 얘랑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2a, 또 1이랑 2랑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2a, 두 개 더하면 a제곱 더하면 a제곱 더하기 1, 마찬가지로 더하면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지금 x-1이랑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문제 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 중에 허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근인 x는 1은 허근이 될 수가 없죠. 1은 실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다 허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두 허근이 8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2a가 8, 즉 a는 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두 근이 곱이니까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a제곱 더하기 1이 곱이 되고 얘가 4제곱 더하기 1 해서 17,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복소수, 1이 아닌 복소수를 생각했고요. 걔가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근이니까 이게 성립하겠죠. 근이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x자리에 a가 들어가면 이 방정식이 만족한다는 거니까 a 세제곱이 1이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식도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는 0, 이렇게요.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 방정식이 해가 되려면 a는 1 또는 a는 요런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초기 조건이 1이 아니다, 이렇게 줬으니까 a는 결국에 이 2차 방정식, 즉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해가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a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니은 같은 경우
a 세제곱 더하기 a 6제곱 더하기 a 9제곱분의 1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결국엔 3 이게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은요 a의 99제곱은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얘는 1의 33제곱 즉 1이 되고요. a의 100제곱은 a 99제곱에 a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여기 1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이 좌변은 1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고, 디귿이 만약에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지금 우리가 앞선 방정식 이거의 근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논리가 디귿이 만약에 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립한다면 a는 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우리 대전제였던 a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디귿이 참이다 라는 말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고 이게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y는 2의 a-1-x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리된 y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두 번째 식이 이렇게 x에 2a-1-x 곱한 게 a제곱 더하기 7이다. 이런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즉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건 뭐랑 이어지는 거였냐면 2차 방정식이 그렇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어도 무관하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위에서 주어진 이 식 있죠? 이 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면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의 a-1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7이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은 a-1 제곱에 a제곱 더하기 7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빼기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6이 2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즉 마이너스 3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a 범위일 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x가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x가 실근을 가지면 y 역시 실근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a도 실수 x도 실수니까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당연히 y값도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만 만족하면 x, y 모두 실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번 문제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 나왔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우리가 문자가 두 개인 연립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우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 부등식 같은 거 보면 부등식이 x, y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풀기가 어려우니까 미지수 하나를 우리가 아는 하나의 미지수로 바꿔주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1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y가 1-x라는 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이라고 하면 1번 부등식부터 풀어보면요. 4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y 자리에 1 빼기 x 넣어보겠습니다. 2x-3에 1 빼기 x가 6x-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개해서 계산 좀 해볼게요. 2x 더하기 3x-3이 6x-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계산하면 2가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연립부등식은 결국에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가지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2밖에 없겠죠. x는 2. 근데 x랑 y랑 더해서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 근데 x 빼기 y가 물어보는 거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 부분 미지수 두 개일 때 당황하지 않고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미지수를 다른 하나의 미지수로 대신해서 표현한다. 이것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절대값을 해제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a가 만약에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런 부등식을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요거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 3x-1의 절대값이 x 플러스 a보다 작다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3x 빼기 1보다 작고 3x 빼기 1은 x 더하기 a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 c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된 부등식, 세 개의 나열된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으로 바꾸는 방법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요거였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짝꿍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용해 보면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3x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3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죠? 4x가 1 빼기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2x가 a 더하기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변 4로 나누고 2로 나누면 x는 4분의 1 빼기 a보다 작다. 크다. x는 2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두 개 연립해서 우리의 답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려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빼기 a x 2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3이라는 거니까 a는 5네요. 이렇게 a5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네, 7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위에 거는 a라는 미지수가 섞여 있고 아래는 x에 대한 식만 나와 있으니까 아래 거부터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5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보다 크다 해서 마이너스 5x 좌변으로 그리고 3 우변으로 이항하면 10x가 마이너스 11보다 크다 이런 결과 얻을 수 있고요. 양변 10으로 나누면 부동호방이 유지되면서 마이너스 10분의 10 마이너스 10분의 11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마이너스 1.1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 있는 부등식 한번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a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3x 좌변으로 그 다음에 3a 우변으로 이항하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립된 부등식이 마이너스 1.1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4개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x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마이너스 1.1이 여기 있고 이것보다는 크되 a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사이에 정수가 몇 개? 4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1보다 오른쪽에 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그 뒤로 계속 포함돼서 4개가 돼야 되니까 0 그리고 1, 2까지는 우리 연립부등식에 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3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3이 들어가면 정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A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에 부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가지 않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A가 만약에 2라고 가정해 봅시다. A가 2면
a가 2일 때 연립부등식은 마이너스 1.1부터 2까지이니까 마이너스 1, 0, 1, 2 4개의 근을 모두 다 가질 수 있고요. a가 3이면 마이너스 1.1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근이 되니까 이 안에는 정수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a가 3은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a는 2보다는 커도 되지만 크거나 같아도 되지만 3보다는 같을 수 없다. 3보다는 무조건 작은 쪽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a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8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까 나온 부등식꼴이죠. a, b, c 이렇게 있을 때 a, b, c 이런 꼴이면 어떻게 바꾼다? 얘기했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립부등식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 그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mx 플러스 n보다 작거나 같다랑 mx 플러스 n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두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다? 모든 실수다. 그렇죠? 어떤 x값을 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거니까 첫 번째 부등식이랑 두 번째 부등식의 연립된 범위가 모든 실수다라는 건 이 부등식이 해도 모든 실수, 이 부등식이 해도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1번, 2번 해가 모두 모든 실수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먼저 봐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엔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생각해보면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m-3x 더하기 n-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2번식 같은 경우엔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x 더하기 4-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식의 해가 모두 모든 실수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 2차 함수로 생각한다 그랬죠. 2차 부등식 풀 때. 그러니까 항상 2차 는 y 이렇게 우리 스텝 1이 는 y였잖아요. 는 y 두고 해석했을 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과 접해야 된다. 그래야 이 부등식 범위를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그래프로 따졌을 때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스텝 2였죠. 이게 판별식이 첫 번째 식이 판별식, 두 번째 식이 판별식 모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주어진 2차 함수나 x축이 위치관계로 볼 수 있었고 위치관계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부등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 한번 가볼게요. 1번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n-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판별식은 m 더하기 1 제곱에 4-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번.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찰하다 보면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하면 플러스 4n. 자,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하나인 모든 식이 다 m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면 다시 한번 m에 대한 판별식을 써서 뭔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텐데 m과 n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번식에서는 마이너스 4n, 2번식에서는 플러스 4n이 있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더하면 하나의 미지수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더할 수 있나?
요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식이랑 0보다 작거나 같은 식을 더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관찰해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2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 다 참인 부등식이죠. 이 부등식을 더해보겠습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항상 만족하는 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면은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등호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부등식끼리는 이런 경우에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더해도 그 부등식이 유지된다. 이런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좌변끼리 더해보면 m-3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8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 좀 해볼게요. 그러면 2m 제곱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 좀 빨리 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2로 나눠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요. 이걸 만족하는 m은 1밖에 없겠죠. m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m1을 자, 요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는 y로 두고 생각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건 m축이고 y축, 세로축이 y축이라고 하면 m에 대한 2차 함수가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이 축 위에 있거나 이쪽에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m 값은 1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m은 1. 근데 연립부등식이니까 m을 구했으면 n도 구해야겠죠. n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위식에 대입하는 거겠습니다. m1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제곱에 마이너스 4n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1번식이었고요. m1 넣으면 4에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6 더하기 4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2번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2-4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4n-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 4로 양변 나눠주면요, n은 3보다 작거나 같다. n은 3보다, 반대로 써야겠네요.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n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n은 3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은 1, n은 3, 구하고자 하는 m제곱에서 n제곱을 더한 것은 1제곱에서 3제곱 더하는 거니까 몇? 10.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 일단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자로 쌤이 얘기했죠. 일자로 나열된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연립부등식으로 바꿔서 그 다음 단계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걸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식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다는 걸 이용해서 어디로 간다? 판별식으로 간다. 그다음 판별식을 써낸 다음에 이 두 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식을 더해도 부등식이 유지된다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mn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복습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이고요. 절대값이 2개면 범위는 몇 개? 2개에서 하나 더 더한 3개가 된다. 이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범위는 요 내부가 0이 되는 x값들을 주목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있고요. 3분의 1 있고요. 그래서 여기보다 작을 때, 그럼 요 사이에 있을 때, 여기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 3번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그 해들이 다 더해진 게 최종적인 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해일 건데, 그 해가 어떻게 됐죠?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k값을 정해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위 이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 세 번째 이 경우 모두 해가 없어야만 최종적인 답도 해가 없다. 이 말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각각 1번, 2번, 3번일 때의 해의 범위를 모두 합쳤을 때가 최종적인 우리 부등식의 해인데 그게 없대요. 그걸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건
각각이 다 없어야 더한 해도 없을 테니까 이거의 해도 없고 이거의 해도 없고 이거의 해도 존재하지 않도록 없다보단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도록 하게 K값을 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풀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경우엔 3x 마이너스 1도 음수고 4x 플러스 3도 음수일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이렇게 풀리겠죠? 마이너스 3x 빼기 1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x가 어떻게 될까요?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는 마이너스 7분의 1에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7로 나누니까 부등식 방향 바뀌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립부등식을 풀 때 최종근이 얘랑 얘의 연립한, 즉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그런 x값이 케이스 1번에서의 해가 되는 거니까, 즉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고 그 동시에 마이너스 7분의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여기 있고요. 이게 좌측으로 이렇게 가겠고요. 마이너스 7분의 1의 k 더하기 2는 어디 찍혀서 이쪽으로 갈 건데 지금 이 두 개의 공통 지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마이너스 7분의 1의 k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어야 이렇게 돼야 공통 범위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점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범위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들어간다고 한들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을 때에는 그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7분의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 부등식을 풀면요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28 곱하면요 21이 4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가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첫 번째 k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지울게요 잠깐. 이 범위 같은 경우엔 4x 플러스 3은 양수로 나오고 3x 마이너스 1은 음수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게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k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등식의 범위가 되겠네요. 근데 이 부등식이랑 연립합 부등식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여기 있고 3분의 1이 여기 있고요. k 마이너스 4랑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k 마이너스 4는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쪽 부분 요렇게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없을 거고요. k 마이너스 4는 여기 실수했네요 선생님이. 여기가 색칠이고 여기가 색칠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럼 k-4라는 숫자가 여기 이렇게 걸릴 거고요. k-4. 그러면 k-4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때 해가 없고요. 근데 이 k-4랑 마이너스 4분의 3랑 같아지면 이게 이쪽으로 가서 얘랑 같아지면 같아진 이 점이 해가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 둘 다 색칠이 돼 있으니까 공통 범위죠.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가 4분의 13보다 작다. 이런 두 번째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x가 3분의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양수로 빠지는 거니까 4x 플러스 3에 3x 마이너스 1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7x가 k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x가 7분의 1에 k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공통 범위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이 여기 있고 7분의 k-2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7분의 k-2. 이 경우에도 당연히 두 점이 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러면 7분의 k-2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21 곱하면요 3k-2가 7보다 작다. k가 3분의 13보다 작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k 범위가 이거일 때 이 범위를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1번, 2번, 3번 다 해가 없는 거니까 k가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13보다 작다, 3분의 13보다 작다를 모두 만족하는 k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k축입니다. k가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랑 작다랑
그 공통 부분은 작다겠죠. 그래서 요게 요식이랑 요식의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세 개를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라 두 개 먼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3보다 작다는 3분의 13은 여기 있겠죠. 지금 4 얘가 4.xx 얘가 3.xx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아. 요 범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분의 13보다 작다, 3분의 13보다 작다의 공통 범위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x가 4분의 13보다만 작으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 모두 해당하는 x값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전체 부등식, 이 부등식의 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값 범위는요. 죄송합니다. k값 범위는 4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p는 0이 아니고요. 이차함수가 있고 꼭지점을 a,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그래프 y축과 만한 점을 b라고 할 때 AB를 지난 직선 L이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해가 있을 거고 그 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p의 맥시멈, 미니멈,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관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p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p가 양수면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p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축이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2분의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니까 p가 양수인 경우에 이게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축이 음수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y축, x축, 원점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p, 얘는 0,p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p,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p, y 좌표는 지금 당장 궁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직선이 gx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gx, y는 gx. 이때 fx가 이 시간 볼게요. fx 빼기 gx가 0보다 작다는 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fx가 gx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 해석할 때 이 fx는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져 있는 2차 부등식을 y값으로 해석했듯이 이것도 fx의 y값과 gx의 y값으로 해석해 보면 fx가 gx보다 y축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범위만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요. fx가 있고 gx가 fx는 이거죠. fx 있고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는 여기겠죠. 여기. 이 범위만 지금 해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진 2차 부등식을 풀면 해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습니다. 등호 다 들어가야겠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어떨 때 p가 양수일 때 이런 범위가 된다. 마찬가지로 p가 음수일 때도요. 이렇게 되겠죠. p가 음수일 때도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여기가 b, g가 이렇게 되니까 gx가 이렇게 되니까 x값 범위는 f가 g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는 여기겠죠. 여기. 그러면 0보다 마이너스 2분의 p가 더 큰 범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범위에 있을 때 정수 x의 개수가 10개라고 해요. 10개라고 하니까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 p가 양수일 때는 부등식을 푸니까 이렇게 나왔고 해가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x가 10개라고 하니까 자, 한번 세보겠습니다. 0부터 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0,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 마8, 마9까지는 해로 되고요. 마이너스 10은 해가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2분의 p란 숫자가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면요. 18보다 p가 크고요.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다. 이런 식을 얻게 되고요. p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가 음수일 때는 x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0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똑같이 세보면 0부터 9까지 해가 되고 10은 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9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고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즉 마이너스 20보다는 p가 커야 되고 마이너스 1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p의 최대값은요. 여기서 19. 정수 p니까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가능한 p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 m이 되고 여기서 최소값 스몰 m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m-m 19에서 마이너스 19를 뺀 3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해석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fx가 gx보다 작다라는 해석을 그래프상에서 y값이 더 작은 여기 y값이 더 작은 범위의 해당하는 x값으로 보는 거. 그게 우리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런 거였죠. fx가 0보다 작다를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y는 0이라는 x축이랑 y는 fx라는 이 참수의 y값으로 보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참수의 범위인 여기가 해가 된다. 이렇게 했듯이 여기에 0이 아니고 gx라는 함수가 와도 gx보다 fx가 더 작은 범위의 x값을 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 범위 구하면 되고요. 정수 조건이 있어서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체크 한번 다시 해보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